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 채널 러블리 TV입니다. 오늘은 돈키호테 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정통 보수가 아닌 극우적 포퓰리스트로 불리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트럼프가 기존의 전통적인 공화당과는 성향이 상당히 다른 극우적 포퓰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통 보수 공화당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대중들의 분노를 이용해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만을 파고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미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간파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존 질서에 맞서는 아웃사이더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제를 뒤흔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기존 양당 모두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트럼프의 유명세 또한 그의 성공에 한몫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방송 활동으로 그는 누구나 아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인지도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소통 방식 또한 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정책 논의를 피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련된 언변을 구사하는 상대 후보들보다 그를 더 진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포퓰리스트이지만 그의 수사에는 극우적인 요소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바로 이민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법적 이민과 불법 이민 모두를 제한하는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는 음모론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유권자 부정 선거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겨냥한 딥스테이트의 음모를 주장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 단체인 QAnon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의 연관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인 민족주의 계정을 리트윗했습니다. 또한 대선 토론 중에는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에게 물러서서 지켜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의 수사에는 언론과 엘리트층에 대한 공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뉴스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언론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극우적 수사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를 전통적인 극우 극단주의자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공개적으로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견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전복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또한 일반적인 극우 세력과는 다릅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전통적인 극우 세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트럼프가 너무 온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기존 정치 체제 내에서 타협하려 한다며 비판합니다. 트럼프가 극우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인 이유가 더 커 보입니다. 그는 소외되고 분노한 유권자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권력 장악은 공화당 내부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공화당은 기득권층과 포퓰리즘적인 기반 사이에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는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티파티 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티파티는 조직적이지는 않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티파티는 작은 정부, 낮은 세금, 국가 부채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이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반기득권 정서를 간파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잊혀진 미국인의 투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공화당이 기득권층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느끼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득권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의 출마를 반대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보수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설득되었고, 다른 일부는 단지 그의 지지 기반을 소외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2016년 대선 승리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공화당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오늘날 공화당은 포퓰리즘, 민족주의, 문화적 보수주의가 결합된 트럼피즘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트럼프가 정통 보수가 아닌 극우적 포퓰리스트로 불리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았고, 트럼프가 기존의 전통적인 공화당과는 성향이 상당히 다른 극우적 포퓰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통 보수 공화당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격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 채널 러블리 TV였습니다.